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DD 적용 4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게 피보나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가 누구냐? 이탈리아의 수학자다. 그래서 이 수학자가 뭘 만들어냈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독특한 수열을 개발 연구를 하셨던 그런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피보나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토끼들이죠. 토끼들이 만약에 번식을 한다면 얼마큼 더 번식을 할 거냐. 이거를 수학의 통계 수치로서 이렇게 얘가 어느 정도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몇 마리까지 증가를 한다라는 걸 이제 어, 발표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황금 비율이라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사이즈, TV의 화면 사이즈, 이 비율들이 죠. 이런 비율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황금 비율에 의해서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어, 엘리어 파동은 좀 매매 이론 들어가 가지고 챕터 5에서 또 이제 다룰 건데, 어, 엘리엇이 자기의 파동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하면서 뭘 끌고 들어왔냐면 이 피보나치 수요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차트를 보는 이제 차티스트. 저도 이제 차티스트입니다. 왜냐? 차트 보고 매매하지. 뭐 보고 매매해. 음. 그 해외 선물을 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해외 선물을 매매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해? 그러면 지표 보고 매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들이 여기 나온 대로 움직이던가요? 지 마음 꿀리는 대로 다 올려버리고 뺄 거 빼버리는 거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려버리고. 얘 지표가 좋게 나왔어. 좋게 나왔으니까 마음 좋다고 그대로 나왔다고 올려버리고. 또 끄집어 내릴 때는 어떻게 해? 파월 순돌이 한 번에 이 그 헛기침 한 방에 막 끌어내리는 그런 해괴망치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뉴스는 우리가 항상 이게 보는 건 정답이고요. 왜? 세계 정세를 인제 봐야지만이 큰 흐름에서의 지금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큰 흐름에서의 방향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잘라 먹기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게 이게 일봉에 봉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일봉에 봉 하나 먹는 것도 버겁습니다. 일봉에 봉 하나도 못 먹는 참 이게 그 그런 인제 이게 일반인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걸 뭐 봐 가지고 이걸 20 일째 이게 양봉 쭉 나오는 거 이걸 내가 다 먹겠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선물을 주식처럼 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선물은 선물의 영역이 있는 거고 주식은 주식의 영역이 있는 거지. 이걸 혼돈해 가지고 선물을 주식으로 사면 진짜 거덜납니다. 예, 선물의 영역하고 주식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인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의 파동 이론을 엘리엇 파동 잠깐 볼까요? 엘리엇 파동은 요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챕터 5 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짚고 넘어가자. 여기에다 넣어 놨나? 음 세 번째인가 보다. 응?
어라? 어. 그 엘리엇 파동이 인제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인제 이게 저도 인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제 이거를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엘리엇 파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를 더 하세요. 네, 하시는데 그래도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그게 뭐냐. 파동은 총 5개, 5개가 나온다. 1, 2, 3, 4, 5. 그다음에 조정은 3개가 나온다. A, B, C.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A, B, C가 5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한 파동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1, 2, 3, 4, 5.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 파동, 그러니까 총 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게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파동 카운트. 그래서 상승 파동 1개에 하락 파동 1개, 2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상승 파동 5개에 하락 파동 3개, 8개. 그다음에 상승 파동 21개에 하락 파동 13개, 89개에 55개. 이렇게 하게 되면 144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면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신기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엇 이 양반도 자기가 인제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인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본인 스스로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 '아니 이게 어떻게 피보나치 수열하고 맞아 들어갈까?'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파동은 이렇게 기본 파동이 그려지고 이 기본 파동 안에 작은 파동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하락 파동에 인제 A, B, C인데 요렇게 파동 5개가 딱 나왔다. 그러면 큰 파동에서 5개 나왔으면 다음번엔 뭘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상승 1파, 2, 3이 나온다 이거죠. 요 자리를 잘 보셔야 된다. 요 자리를. 이 자리를 잘 보시는 게 어제 그저께 나스닥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트를 인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동 카운트를 계속 하게 되면 이것들이 보여요. 이건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버슈팅.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점 깼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1, 2, 3. 3파동이 제일 기니까 고점 뚫었죠. 그럼 얘는 더 올라오겠죠. 그럼 조정 한번 주고 또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ABC 1, 2, 3, 4, 5 ABC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파동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세 번째 파동이 나오면 그다음 파동에서는 반등이 오니까 그다음 파동에서는 매수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로 들어갈 준비를. 이게 지금 매도네라고 매도 그냥 따라 붙으면 어 내 계좌가 많이 아파해요, 내 계좌가. 그래서 어 좀 이게 정형화되게 그러니까 시장이 딱 떨어지게 1, 2, 3, 4, 5 ABC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시장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뭐야 기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트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일단 파동이 3개가 나왔다. 그럼 3개가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을 일단은 생각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고럴 때가 되게 되면 대부분 뭐냐면 변폭을 다 채웁니다. 변폭을 다 채워요. 아 예 그러면 '얘 돌릴 수가 있겠네. 돌릴 수가 있겠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렇게 만든 이 자료들은 예전에 인제 뭐 그 밴드하고 카톡방 운영하면서 다 올려 드렸었는데 공부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6 개월 전이죠. 어우 저도 더 이상 질려 가지고 공부들을 너무 안 하셔. 저도 이게 공부 연구를 계속하죠. 연구를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합리적인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해. 그러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답을 못 해. 공부를 안 하신 거지. 그냥 매매만 계속 하시는 거지, 매매만. 예 그러니까 뭐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할 거' 이게 뭐 같이 인제 손뼉을 맞장구 쳐 가지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뭐 허공에 메아린 거죠. 지금 허공에 메아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서 동영상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매매하면 되지 뭐 하라고 같이 모여서 해. 그래서 인제 그때 방폭파시키면서 인제 다 내보내고 그 이후에는 뭐 별도로 이게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연락을 뭐 주고받을 일도 없고요. 음. 차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냐? 아유 안 해요. 안 해, 안 해. 그래서 제가 뭐 요렇게 자료를 이렇게 이번에 인제 이걸 찍은 거는 동영상을 찍는 거는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분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인제 이렇게 파일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제 스스로가 인제 버거우니까 동영상 찍어서 아예 올려 놔 버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동영상 쭉 보시라."고. 예 그리고 인제 뭐 퉁치는 거죠. 그 잘 쓰시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시는 거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인제 본인의 역량인 거고 확실한 거는 뭐 제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다듬고 다듬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신뢰도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새 나갔어. 여기에 노란색이니까 여기에 인제 수치를 입력하는 거죠. 수치를 입력하는데 여기에 장기는 요게 120분 봐라. 들고 여기에 장기는 120분 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피보나치 선을 쭉 그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여기 60분 기준으로 선을 쭉 그은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는 300 틱에서 선을 그은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 인제 계산값 나오는데 여기에 계산값은 300 틱이 실제 매매하는 차트에서는 수시로 바뀝니다. 파동 사이클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의 지배를 받는 게 이 파동이죠. 또 이 파동의 지배를 받는 게 이 파동이고 그러면 파동이 변곡점이 와 가지고 꺾어지게 되면 여기에 한번 껐다가 다시 여기를 껐다가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껐다가 꺾어지게 되면 계속 끊는 거예요, 끄면. 그래서 그걸 인제 계속 반복하면서 조정 자리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오버슈팅의 마지노선에서 어떻게 청산을 하든가 해야겠죠. 그러면 인제 그 값에 대한 인제 자리값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300 틱이 두 종류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 300 틱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300 틱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죠. 이 변폭이 되게 큽니다. 예 변폭이 큰데 실제 이걸로는 매매를 하긴 힘들고 실제 인제 변폭은 요걸로 인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HA300 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아이고 딱 봐도 지금 현재 이 파동 줄기에 이게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파동은 어떻게 끄느냐. 이렇게 FB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어 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럼 지배를 받았어.
그러면 제일 퍼펙트한 자리는 여기 있는 2, 3 자리까지 조정 주게 되면 나이스인데 지금 여기 2, 3 자리까지 안 내려왔죠? 2, 3 자리까지 안 내려온 이유는 아까 3분봉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 자리가 TPL 자리였잖아요. TPL 자리에서 반등 주고 지금 돌려버린 거잖아. 그죠? 예. 아, 그러면 아, 얘가 지금 더 내려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럼 돌려서 올라갔어. 예, 올라가게 되면 인자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파동을. 그럼 새로운 파동 만들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파동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놈은 또 버리고 요놈은 버리고 요놈이 다시 요 파동에 이제 지배를 받고 이제 또 움직일 거라 이거지.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시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됐을 때 어디까지 조정되느냐? 2, 3 자리냐, 3, 8 자리냐. 그다음에 이걸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2, 3의 반대. 2, 3의 반대는 저 위에 7, 7 자리. 7, 7 자리의 값에서 이게 얘가 머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 카운트하는 건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요 값들이 어떤 게 이렇게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이렇게 찍어줘요.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굵은 글씨로 해 가지고 현재 주가로부터 가장 가까운 FB 값을 찾아줍니다. 찾아줘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값의 근처에 와 있구나. 그러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06 자리냐, 23 자리냐, 06 자리냐, 아니면 94 자리냐에 따라 가지고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맞는 자리가 23 자리하고 77 자리입니다. 23 자리하고 77 자리. 요 자리에서 잘 맞아요. 2377. 그래서 2377 여기 요 줄기 하나만 먹어도 그날은 아주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한마디만 먹어도.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기는 요게 120분, 중기는 60분, 단기는 저쪽에 300틱에서 이게 값을 FB 값을 뽑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FB 값을 뽑아내는 건 이거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 FB 값을 어떻게 뽑아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값인데 이게 2, 3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 8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수히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피보나치 선을 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많이 그 차트를 보고 많이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꺼보고 그 다음에 많이 분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장기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그 파동 값이 FB 값이 결정이 되게 되면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좀처럼. 지금 아직도 얘는 어디서 놀고 있냐면 이 장기값 여기서 놀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방으로 깨든 상방으로 깨든 이제 깨겠죠. 근데 뭐 제가 보는 건 상방으로 깰 겁니다. 그래서 요 파동에 추가로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먹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 하나도 발라먹지 못합니다. 일봉에 반만 걷어먹어도 대박 나기 때문에 주식하듯이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값들이 이 값들은 이제 쉽게 안 바뀐다고 그랬죠. 이 값들은 얘는 바뀔 수가 있어요. 파동 사이즈가 이제 더 긴 파동이 줄기가 나와버리면 이 값은 바뀌고 얘는 수시로 바뀌는 거. 이거는 HA300에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 실제 차트에서 값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의 그 값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값의 지배를 받는다. 요 줄기입니다. 요 파동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HA에서 이제 이걸 저장을 했어. 아이고, 잠깐만요.
요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인자 차트가 저장이 되게 되면 이 차트에서는 이 밑에 값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HA300 에서는요. 이게 밑에 값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밑에 값이 얼마큼 될까? 지금 여기 38 자리 밑에는 23 자리일 텐데 23의 값은 얼마일까? 모른다 이거지. 실제로 인제 막 차트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서 더 쏟아부어서 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상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늦어요. 왜? 23 가격에 주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상 값이 얼마다고 보면 그건 늦는다 이거지. 그럴 때 뭘 보냐면 요걸 보는 거예요. 값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38 자리 밑에 23 자리 값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38 자리 값이 요 값이에요. 15862의 다음번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23 자리. 그럼 15783. 그러면 나는 먼저 15783에 가 가지고 거기서 대기를 하는데 대기에서 매수 진입할지 말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제 진입을 해야겠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올 수도. 안 오면 인제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인제 23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23하고 38 한 중간쯤에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왔다 이거지. 그러면 감나옴이 돼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냐, 내가 선제적으로 따라서 붙을 거냐, 그거는 인제 뭐라고 말 못 합니다. 그런데 힌트는 3분봉에 이미 나와 있었다 이거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이 자리가 TPL 자리였다. TPL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뚫고 내려오는 건 좀 버겁지 않았을까. 이 자리가 TPL이라고 그러죠. TPL 자리. TPL 자리였기 때문에 버겁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이 고점 돌파할 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매수 따라 붙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 개만으로는 완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요기의 가능성, 요기의 가능성을 놓고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매수 진입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갖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판단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그거 바로바로 판단이 되게 되면 떼돈 벌지. 아직도 저도 아직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은 못 내려요, 바로바로. 그런데 최소한 인자 이 동영상을 보고 인자 DD에 접근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는 제가 판단이 빠르죠. 이게 모니터에 쭉 다 뿌려 놨잖아요. 일주, 월주 240, 그다음에 이쪽에 120, 60, 30분, 15분, 그다음에 이쪽에 각종 이렇게 보조 지표로 쓰고 있는 게 S&P, 다우,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있습니까? S&P 지수,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이쪽에 항생,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 한꺼번에 다 보잖아요.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판단을 이렇게 여러분보다는 쪼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거죠. '저 자리가 합당한 자리다. 아니다. 저 자리에서는 진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시간은 걸리는데 여러분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지.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뭐 20분, 30분, 20분, 30분이면 전부 다 시세 다 분출하고 다 끝나 버려요. 다 끝나 버린다고. 그러면 그 판단은 20분, 30분 내에 내리는 게 아니고 빠르면 1분 내에, 늦어도 수분 내에는 판단을 내려야죠. 진입을 할지 말지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인제 이 값이 장기 값이 뿌려졌죠. 장기 FB 값, 이건 함부로 안 바뀌는 값이라고 그랬죠. 중기도 안 바뀝니다. 함부로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그 값이 파동의 줄기가 생성이 되고 나면 잘 안 바뀌어요. 어떤 파동에 대한 지배를 계속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 값 좀 알려주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값 보시면 됩니다. 바뀐 값도 알려주세요. 에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인제 DD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요런 걸 참고해서 활용을 해서 써라. 거기까지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그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리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제 한 몸 간수하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들 못 데리고 가요. 또 뭐 예전처럼 뭐 밴드 만들고 뭐 카톡방 만들고 진짜 두 번 다시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너무 학을 뗐어요. 그런 거 안 해, 안 해, 안 해. 요런 이제 소스는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리는데 매매는 혼자 해야죠, 혼자.
아유, 앞으로 뭐 두 번 다시는 제기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동영상 딱 접을 때 두 번 다시는 뭐 무료 나눔이란 미명하에 이런 뭐 뭔가를 막 가리키고 하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아우, 그때 너무 학을 떼 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해. 예. 그냥 누가 누구를 가르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값이 이게 여기에 제일 현재 주가로부터 제일 가까운 FB 값을 이렇게 찍어 줬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그러면 이 값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지저항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쭉 간다고 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턱턱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턱턱. 그런데 턱턱 걸리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조금 주고 상승하다 조정을 조금 주고 그럼 이게 턱턱 걸리는데 이런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뭐 30틱, 40틱 먹으려고 진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걸리는데 그냥 턱턱 걸려가지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걸려서 추세가 바뀔 만한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리? 최소한 변폭을 채우고 지금 상승 중이니까요. 변폭을 채운 자리, 변폭을 채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그다음에 통계 목표가에서 상승의 마지노선, 최소한 밑에서 두 번째 칸, 이 값에서 가까운 값, 여기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매도 진입을. 무턱대고 매도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턱턱 요걸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A, B, C로 빠지는 이 A 파동이나 C 파동을 먹는 게 주요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자리를 알려주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포되는 지금 배포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이게 그 이제 메일로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일로 요청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PHGCF라고 하는 폴더에 그 파일을 압축 파일을 보내드려요. 압축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게 최신 항상 최신 버전이에요. 삭제를 했나? 삭제 안 했네. 여기 있잖아요. 요걸 보내서 이제 압축 해제를 딱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매매를 하다가 누군가 요청해서 그럼 줘야 돼라고 하면 제 개발용 이제 엑셀에는 클릭만 하게 되면 배포용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냥 쫙 하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 한 방 하고 클릭 한 방 하게 되면 이제 배포될 파일들이 여기에 다 이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이걸 압축하기. 압축하기 해서 그냥 메일 보내버리는 거죠. 이걸 또 제가 또 일일이 개발용으로 수작업으로 개발용을 이렇게 배포용으로 수작업으로 막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넘겨준다? 아유, 그건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VBA로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클릭 딱 때리게 되면 그냥 쭉 해가지고 압축만 해서 첨부만 해버리면 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그 파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값이 이제 최신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신 값이고 이 값의 유효 기간은 미정입니다. 유효 기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유효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요일 날 어느 분이 누군가가 일요일 날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일요일 날 파일을 보내드렸어. 그러면 이게 요 파동 값이 FB 값이 뭐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한 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유효 기간이 이제 한 달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총해서 이거 뚫고 올라오게 되면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파동 줄기가 나올 거고 새로운 파동 줄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저 값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새로운 파동이 나오게 되면 저 FB 값을 변경을 해 줘야죠. 그래서 하여튼 메일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최신의 값이다. 최신의 값이니까 당분간은 이 값을 보고 적용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다 이거지.
시간이 지나 가지고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새로운 파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쓴다. 안 되겠죠. 이게 이 값을 새로운 파동이 나왔으면 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고 쓴다. 그러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진입하니까 맞던데 이상하게 요즘은 진입하면 안 맞아. 왜 안 맞게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딩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걸 매일매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파동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값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파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 예. 도저히 이거는 못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이 값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파동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있어야지 피보나치 밴드를 밴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밴드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지만이 이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깊숙이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어 말씀드립니다. 파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이게 깊이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 값은 사용하지 마셔라. 괜히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포를 인제 받으신 분들은 뭐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건 유효해요.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새로운 파동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예, 아무리 파동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걸 고점을 돌파를 했어.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아 새로운 뭔가가 나왔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드려요. 그때부터는 지금 처음에 받았던 이 값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매매에 적용을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손절 나갑니다. 손절 나가요. 그래서 여기 FB 설명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지금 33 분인데 어 어차피 이게 시간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인제 별도로 인제 뭐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엘리엇 파동하고 같은 동급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엇 파동도 함부로 언급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 혼자도 지금 제 스스로도 소화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겠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FB까지 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했죠? 요거. 그러면 한 2강 정도 하게 되면 오늘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나? 시간이 5시 반이네. 2 강이니까 좀 이렇게 좀 샤워를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요걸 지금 2 강을 다 끝내고 오늘 새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번 강의는 33분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요거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다음 강자는 이제 5 강이죠, 5 강. 5 강에서 지수 등락률 계산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